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중개사법. 자, 오늘 몇 페이지입니까? 220페이지.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 여기서부터 이제 한 70페이지 해야 되죠? 중개계약까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럼 이제 뭐 바로 문제 풀어가도 되지만 또 뭐 잊어먹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론 간단하게 설명하고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렇게 더워요? 다들 붙이고 있네. 좋아요. 이게 아직 덜 시원해서 그러나. 자,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들어갑니다. 자, 부동산 거래 계약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어디다가 부동산 거래 신고하라 그랬어요? 신고관청입니다. 이건 부동산 소재지 시장구소구청장에다가 신고를 하라. 그렇습니까? 네. 그럼 여기서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하고 뭘 말해요? 건축물. 면적, 지역 제한 있어요? 없습니다. 토지하고 건축물만. 그러면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신고합니까? 안 합니다.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신고하지 않아요. 그러면 토지, 건축물, 지분 거래하면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해야 돼? 지분도? 네. 확실해? 네. 지분도 한답니다. 나 처음 알았네. 자, 그럼 부동산만 신고해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해야 돼요? 권리가 입주권하고 분양권. 여기서 입주권은 관리처분 계획 뭘 받은 거? 인가를 받은 입주권. 그리고 분양권은 주택 분양권이든 토지 분양권이든 상가 분양권 다 한다 그랬죠? 네. 그럼 부동산 공급 계약, 최초 분양 계약도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 네. 자, 공급 계약도 신고를 하라 그랬어요. 이건 이제 최초 분양 계약입니다. 그럼 여기서 거래는 매매만 합니까? 교환까지? 교환까지? 다 매매만 한다는데? 네, 저 매매만. 그러면 교환은 신고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증여는? 안 합니다. 임대차도 안 해요. 그러니까 매매가 아닌 건 다 안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계약만 신고 들어가요. 어떤 것만? 계약만. 그러면 판결하고 경매는 계약이 아니죠. 그럼 신고해? 안 해? 안 합니다. 판결하고 경매는 신고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직거래하면 누가 신고하라 그랬어요? 거래 당사자 공동 신고가 원칙. 근데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쌍방이나 일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있죠? 네. 그때는 누가 신고해야 돼? 국가 등. 국가나 자치단체에 국가 등이 신고를 하라. 됐어요? 네. 그럼 개공 소개를 하면 누가 해야 돼요? 개공. 그죠? 그러면 거래 당사자가 개공에 신고하지 말아달라, 거짓 신고해달라고 요구를 한번 해봤어요. 자, 이 거짓 신고해달라고 요구하면 돼, 안 돼? 그럼 요구한 거래 당사자에게는 어떤 제재? 요구. 거짓 신고해달라고 요구한 거래 당사자에게는 500만 원이요. 과태료 들어갑니다. 그러면 개공이 거짓 신고해봤어. 그럼 어떤 제재 들어가요? 거짓 신고해달라는 거짓 신고했잖아요. 취득가액은 100분의 5. 취득가액 얼마? 100분의 5. 취득가액 얼마?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교양 잡았어요? 네. 자,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며칠 이내 신고 들어갑니까? 60일. 뭔습일? 60일. 자, 이건 계약일로부터 들어가요. 계약일로부터 60일. 그러면 신고관청에서는 신고인에게 뭘 줍니까? 신고 필증. 언제까지? 지체 없이 교부합니다. 그러면 계약서에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안 본다? 검인 받은 것으로 볼 때. 기억나요? 그럼 이제 신고 들어갔는데 신고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도 있고. 자, 제대로 신고했나 안 했나? 이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거래했을 때는 누구에게? 거래당사자. 개공 소개를 했을 때는 개공에게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자, 그럼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료가 뭐예요? 통장 4번 입금표. 그죠? 근데 이걸 제출하지 않으면 얼마?
3천만 원이요. 과태료. 그렇죠? 그러면 거래계약서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이걸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 원이요. 과태료. 그럼 잡았습니까? 네. 이걸 신고 내역 조사를 해. 무슨 내역 조사? 신고 내역 조사. 그러면 이 신고 내역 조사는 누가 시켜? 누가 해? 신고관청이 공문 시켜서 하잖아요. 그러면 신고관청이 이 신고 내역을 조사했으면 그 사항을 누구에게 보고해 줘야 돼? 시도지사에게 보고. 됐습니까? 그러면 시도지사는 취합을 해야 안 해요? 그래서 매월 1회 국장에게 보고. 기억납니까? 네. 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취합해서 매월 몇 회? 1회. 자, 이 정도 정리를 해 봤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문제 좀 풀고 넘어갈게요. 됐어요? 네. 자, 그러면 1번 문제 풀어봅니다. 1번이 이제 신고 대상, 이거 문제거든요. 신고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문제인데,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냐. 자, 토지 건축물 교환 계약은 신고 들어갑니까? 왜? 매매가? 아니, 교환 때문에 들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이따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제를 배우잖아요. 허가구역에서 토지를 취득했을 때도 미리 허가를 받았잖아요.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 또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그럼 니은은 신고해 대상이 되는 거죠? 네. 상가 분양권 전매는 신고합니까? 네. 자, 분양권은 주택이든 상가든 토지든 다 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 매매계약은 해야 돼? 네. 아, 하고 건물에 대한 임대차는? 그 이유는 매매가 아닙니다. 토지 건축물에 대한 최초 분양계약은 해야 돼? 네. 해야 되고 토지 분양권 전매는 합니까? 네. 분양권은 다 한다 그랬죠? 네. 하고 경옥매 토지 건축물 치는 그 이유는 계약이 아닙니다. 뭐가 아닙니까? 계약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건축물 증여는 해요? 매매가 아니거든. 그럼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 매매는? 매매는 맞지만 토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않는 것은 몇 개? 5개 나왔어요? 예, 아주 좋았어요. 자,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자, 2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이제 2번도 비슷한 문제인데 뭐 이 용어만 좀 다르죠.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범위 따라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신고 대상 됩니까? 네. 이게 최초 분양계약을 말해요. 네. 토지 건축물에 대한 지분 매매계약은 됩니다. 자, 주택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 매매계약 맞습니까? 네. 이게 분양권 말해. 네. 분양권.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지. 그런데 이제 뭔 소리인지 모르면 안 돼. 분양권. 같은 말이잖아요. 네. 자, 토지 건축물 매매계약 들어갑니까? 예. 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등록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에 대한 매매계약 들어가요? 네. 예, 들어갑니다. 그러면 신고 대상이 되는 건 몇 개? 다. 그래서 몇 번 정답? 5번. 자, 뒷페이지 넘어오세요. 자, 거기 4번 문제 들어갈게요. 신고제와 관련된 내용이다. 타당한 걸 골라라 했어요. 타당하지 않은 걸 골라라. 아는 거. 자, 1번. 거래 당사자는 직거래했을 때 말이죠. 두 번째 후당 계약일로부터 며칠이네? 60일. 세 번째 후당 공동신고. 맞겠어요? 네, 맞습니다. 직거래했을 때는 60일에 공동신고. 자, 2번. 거래 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는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맞고. 일방이 국가랄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인 경우는 국가 등이 신고. 맞습니까? 예. 자,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표를 신고인에게 15일 내에 발급? 지체 없이 발급입니다. 5번 틀렸고 4번 틀렸고. 자, 신고를 거짓으로 했다. 이 거짓으로 한 걸 자진신고했다. 강경면제 사유에 들어갈까? 네. 네, 들어갑니다. 거짓 신고를 자진신고하면 강경면제 사유가 돼요. 자, 5번 문제도 한번 봐줘야 돼요. 그 신고사항 있습니까? 네. 신고사항 많아요? 적어요? 많죠. 이거 외워야 되는데 그 밑에 해설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다 외워야 된다. 일단 문제 보세요. 인적사항 들어갑니까? 거래 당사자? 네. 그리고 부동산, 거래 부동산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들어가요? 네. 실거래 가격 들어갑니까? 네. 권리관계는? 안 들어가. 이 권리관계는 신고사항이 아니야. 이 권리관계도 웬만하면 다 있지만 신고사항은 아닙니다. 개념 잡았어요? 예. 그 다음에 계약 조건이나 계약이 있으면 조건계약 신고사항 들어갑니까? 네. 계약일, 중도금, 잔금, 지급일도 들어가죠. 근데 이것도 들어가죠. 투기, 과열지구, 주택이고 실거래가 3억 이상은 자금 조달 계약하고 입주 예정 시기, 본인 입주에 해당 여부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 이런 것까지 한번 가볍게 읽어두세요. 뭐 한 번에 다 외우기는 어렵겠지만 읽어놓으면 답 잡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요. 자, TP 넘어가 보세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도 한번 풀어봐야 돼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 검증 등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걸 골라주세요. 틀린 거. 국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일세를 확립하게 해요. 신고를 받은 정보 내용 등 그 밖의 가격 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한다. 맞습니까? 네. 자, 주어하고 서술어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한 자는 국장이에요. 이렇게 암기하면 돼.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한 자는 누구다? 국장. 근데 2번 신고관청은 신고받은 때에는 가격 검증책에서 그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 맞습니까? 네. 그럼 이것도 주어 서술어 적정성을 검증한 자는 신고관청. 자, 검증체를 구축 운영한 자는 국장. 적정성을 검증한 자는 신고관청.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3번 검증 절차, 검증체의 구축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맞을 것 같죠? 틀렸어요. 국장입니다. 국장. 보통 이런 건 국토교통부령이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이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요약집에도 들어있어요. 이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좀 특이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해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뭔 다음에? 자, 그 다음에 4번, 5번은 같이 연결된 문제거든요. 자, 신고관청은 신고가격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해당 부동산 소지관할 세무관서에 통보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면 통보를 받은 세무관서장은 국세, 지방세, 부가를 위한 과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정리되겠어요? 네. 쉬워요? 어려워? 어려워? 좋아요. 나중에는 막 쉬워져. 나중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어? 10월 27일 날 쉬워져? 네, 그날 쉬워져도 돼요. 시험 보기 전까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약집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이것은, 정정하고 변경은 이 사유를 외워야 되는데, 자주 잊어먹으니까. 자, 80페이지에 들어있습니다. 신고 필증 무슨 발급? 재발급 사유가 있어요. 자, 신고 필증 재발급 사유가 있는데 신고 필증 재발급. 자, 이건 정정하고 변경이 있거든요. 정정 신청하고 변경. 신고 필증을 재발급하는 경우는 두 가지. 정정 신청에 의한 신고 필증 재발급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변경 신고에 의한 신고 필증 재발급이 있어요. 개념 잡았어요? 네. 자, 정정 신청은 어떨 때 하는 거예요? 내용을 잘못 기재했을 때. 내용을 뭐 했을 때? 잘못 기재했을 때 하는 걸 정정. 내용이 변경됐을 때 하는 것을 변경. 그죠? 그죠? 네. 그러면 직거래 하면 누가 정정 신청, 변경 신청 들어가? 거래 당사자. 개공 소개를 하면 개공. 그러면 이제 여기서 수정을 해서 언제까지? 지체 없이. 신고관청은 언제까지? 지체 없이. 신고 필증 무슨 발급? 재발급 들어가는 거거든요. 신고관청에서 해줘요. 수정해서. 근데 이제 이건 어렵지 않은데 이게 문제죠. 사유들. 이 공통된 사유가 세 가지 있어, 없어? 있어. 첫 번째가 거래, 지분. 이것은 정정도 되고 변경도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거래 지분 비율이 있어요? 비율도 정정도 되고 변경도 된다는 거. 됐어요?
그 다음에 면적도 마찬가지죠. 면적도 정정 신청 사유도 되고 변경. 그죠? 이 세 가지는 정정도 되고 변경된다. 그럼 어떻게 구별한다 그랬어요? 내용을 잘못 기재했다. 면적을 잘못 기재했다 그러면 정정. 면적이 변경됐다면 변경. 거래 지분을 잘못 기재했다면 정정. 거래 지분이 변경됐다면 변경.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건 공통이고 나머지 그 정정, 변경 사유가 차이점이 있죠. 그러면 요약적 한번 봐보세요. 1번 보세요. 정정. 기억. 거래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는 정정 들어가죠? 그 옆에다 적어. 성명하고 주민등록번호 X라고. 거래 당사자 성명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정정 신청 사유가 아닙니다. 억지로 외우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봐. 성명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임의적으로 바꿀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는 가능하지만 성명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정정이 안 들어가요. 자, 거래 지분 비율은 공통이죠? 동그라미. 그리고 거래 대상 건축물의 종류도 정정이고. 자, 거래 대상 부동산에 대한 지목, 면적, 거래 지분, 대지권 비율이 있어요? 네. 여기도 이제 지목하고, 면적하고 거래 지분은 동그라미. 면적하고 거래 지분. 그 다음에, 자, 개공 소개를 하면 개공 전화번호, 상호, 사무소, 소재지가 추가됩니다. 네, 추가되고. 자, 변경 신고는 기억, 니은, 디귿 동그라미. 거래 지분 비율, 거래 지분 면적. 이건 공통이고. 조건이나 기한도 변경. 거래 가격도 변경. 중도금하고 잔금 지급일도 변경. 자, COD형 묶으세요. 공동 매수인 경우 매수인 변경인데 재되는 경우만 변경 신고 들어가요. 그럼 그 옆에다가 적어. 추가 교체 X라고. 추가되거나 교체되는 경우는 변경 신고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 다음에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이 다수인 거 일부 부동산 등은 변경 있어요? 이것도 추가 교체는 재. 추가 교체는 뭐다? 재. 추가 교체는 뭐다? 재. 추가 교체는 뭐다? 재. 됐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주의할 것이 면적이 바뀌면 가격이 바뀔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근데 면적이 안 바뀌었는데 가격을 변경한다고 신고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러면 이걸 증명할 수 있는 거래계약서 사본 제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 참고 표시가 그 내용이요. 그 정도. 자, 그러면 이 정정 변경은 한번 훑어봤으니까 문제 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문제집 7번 문제부터 한번 들어갈게요. 다음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련 내용 중 뭐라 그랬어요? 옳은 것은. 자,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중도금, 잔금 지급일 들어갑니까? 예, 들어가요. 계약일도 들어가고. 1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2번. 서공이 대행할 수 있죠? 그러면 개공 신분증하고 임장 제출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합니다. 틀렸고. 정정 신청 사유에 거래 가격이 들어가? 거래 가격은 변경이요, 변경. 변경. 변경 신고 사유에 매수인 교체는 들어가? 제외되는 경우만 제외. 추가 교체는 안 들어가. 그럼 거짓 신고한 자 500만 원이 과태료요, 취득가액은 100분의 5. 취득가액은 100분의 5. 과태료 500만 원 아니에요? 자, 이렇게 연결 문제. 그래서 1번이 정답. 자, 그다음에 9번 문제. 뒷빈 넘어오세요. 9번 문제 보겠어요. 두 번째 줄 정정 신청 사항이 아닌 걸 골라라. 뭐가 아닌 걸 골라라? 정정 신청 사항이 아닌 걸 골라라. 거래 지분 비율 정정 신청 사항 들어갑니까? 네. 거래 대상 건축물의 종류는 들어가죠? 네. 자, 거래 대상 부동산의 지목, 면적, 거래 지분, 대지권 비율은 들어가죠. 거래는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들어가죠. 공동 매수 일부 매수인 변경. 이건 정정이 아니라 변경. 그래서 몇 번이 정답? 5. 자, 10번. 네 번째 줄. 변경 신고 사항에 해당되지 않은 걸 골라라. 10번은 이제 변경 신고가 아닌 걸 골라라 했죠? 거래 대상 부동산이 다수인 게 일부 부동산 변경은 변경 들어갑니까? 네. 들어가죠. 거래 가격은? 변경. 중도금 지급일은? 변경 들어가? 네. 잔금 지급일은? 들어가. 건축물의 종류는? 정정이잖아요. 그럼 거래 지분은? 둘 다 있으니까 들어가. 개념 잡았어요?
예. 쉬워? 어려워? 귀엽죠? 눈물 나올라 그러죠? 예. 무슨 눈물? 그래, 기쁨의 눈물. 자, 그러면 칠판 한번 봐보세요. 이제 해제 신고 한번 봐드릴게요. 칠판 가볍게 봐봐. 해제 신고. 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가 이 거래 가액이 무효, 취소, 해제돼 볼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등 신고서라고 있어, 없어요?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한답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건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죠? 해제 신고는 가장 중요한 게 할 수 있다요. 해야 한다면 틀려버려요. 그러면 직거래하면 누가 해제 신고 들어가야 돼? 거래 당사. 개공 소개라면 개공.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 거래 당사자가 해제 신고할 때는 거래 당사자 서명 미시겠어요? 또는 이겠어요? 날인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개공 소개라도 개공 서명 또는 날인 들어가죠? 근데 주의할 것은 개공이 해제 신고하더라도 거래 당사자 서명 날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포함이 돼야 돼. 왜 그러겠어요? 억지로 외우지 말고. 확인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 개공이 임의적으로 해제 신고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공이 해제 신고하더라도 자기 서명 날인 뿐만 아니라 거래 당사자 서명 날이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 이건 기본서에 없어요. 요약집에만 있어요. 그리고 문제집 들어있고. 자, 그러면 해제 등 확인서를 발급을 해줘요. 확인서. 언제까지? 여기도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가 많이 나오죠? 여기서는 주로 지체 없이. 언제까지 발급? 지체 없이. 확인서. 언제까지 발급? 지체 없이. 자, 그러면 문제 들어갈게요. 11번 문제. 해제 등 신고에 관한 내용이 옳지 않는 것을 골라라. 해제 등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맞습니까? 왜? 제재가 있어, 없어? 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할 수 있다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할 수 있다니까 제재가 없어요. 정리됐어요?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거래에 관한 내용을 신고한 후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됐죠? 거래자 개공은 해제 등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고. 자,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전자계약을 말합니다. 전자계약을 통해서 해제 등이 한 경우는 해제 등이 뭐가 될 때? 이루어진 때. 더 가로 넘고서 해제 등이 이루어진 때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봐버려요. 그러면 따로 신고를 한 게 아니라 해제 등이 이루어질 때 본다. 그러면 개공의 해제 등 신고서를 제출한 거래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이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이 지문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5번은 두 번째 줄 언제까지 발급? 지체 없이. 지체 없이 했던 거라며. 확인서는 언제까지 발급? 지체 없이. 해제 등 확인서는 언제까지 발급? 지체 없이. 언제까지 발급? 지체 없이. 지체 없이가 자주 나오죠? 왜 자주 나온다 그랬어요? 지체 없이 공부하라. 무슨 과목을? 중개사. 그렇지. 이제 이거 하산 어떻게 하세요? 중개사법 지체 없이 공부하라고. 아주 좋았어요. 정리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13번. 이것도 중요해요. 13번이 중요한데 이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다른 제도 관계 있잖아요. 틀린 것을 골라라. 농지에 대한 매매 계약증을 농취증을 받았어. 이제 농지를 취득하려면 원래 농취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요.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1번 맞았어. 1번 맞았어. 그 다음에 2번. 좀 이따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제 배울 거 아니에요. 네. 주거지역 200제곱미터 허가 대상이 됩니까? 네. 180초과. 그러니까 허가 대상이 돼.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거기까지 맞았죠? 네. 그러면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러면 60인의 신고. 맞습니까? 네. 맞네. 3번. 애국인 농지를 증여가 핵심이에요. 증여받는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거기까지 끊어봐서요. 증여는 부동산 거래 신고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왜? 매매가? 아니니까 이거요. 안 해도 되죠? 그러면 애국인, 좀 이따가 이제 애국인도 부동산 취득 공부할 거죠? 거기서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안 했으니까 거기서 하는 거예요. 좀 이따 배워. 맞는 말이고. 4번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농지 경매가 핵심이에요. 경매 동안에. 허가구역에서 경매는 허가증 없어도 된다. 허가 안 받아도 된다 그랬어요. 받지 않아도 되나? 거기까지 끊어보세요. 맞아, 틀려?
맞아. 좀 이따 허가제 배울 건데 맞아. 경매는 허가증 없어도 돼요.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돼? 지금 뭐 여기 봐봐요. 안 해도 된다고 적혀있구만. 뒷주문이 틀렸어. 어디요? 계약이 아니니까 신고 안 한다고 나 적혀있지. 내가 이렇게 뱅뱅 돌려야 되겠어 지금? 뱅뱅 돌려야 되겠냐고. 경매는 신고 대상이 아니야. 그 뒷지문이 틀렸어. 앞에까지는 맞아. 허가는 안 받은 날까지 맞는데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4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임목 방업전당 공자인데 중개 대상 물이나 가까이 끊어보세요. 중개 대상 물이 맞아? 네. 맞죠? 근데 신고 대상은? 아니잖아요. 왜? 토지 건물이? 아니니까. 이 다른 제도 관계도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된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틀린 것을 골라라. 14번 한번 볼게요. 여기서 포상금 지급관청은 신고관청이 한다. 맞습니까? 네. 예, 중개사법은 등록관청이죠? 네. 2번.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 신고,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거짓 신고를 한 자를 신고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할 수 있다. 맞습니까? 네. 예. 원리 무슨 신고? 거짓 신고. 맞고. 자, 3번. 신고관청이 적발하기 전, 거기까지 밑줄 거부터. 이게 이제 첫 번째. 맞고? 네. 신고 고발, 신고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제시해서 그 신고도 과태료 부과. 밑줄. 두 번째. 그러니까 신고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들어가야 되고, 과태료가 부과됐을 때 포상금이 나와요. 네. 그럼 여기서 포상금 1개월이요? 2개월이요? 2개월.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맞습니다. 자, 그럼 과태료, 포상 금액은 얼마요? 5번. 신고한 자의 과태료 부과되면 100분의 20. 그러니까 취득가의 100분의 5, 20%야. 됐어요? 네. 예, 거짓 신고한 자 과태료요? 20%. 맞아요? 네. 근데 뭐가 틀린 거예요? 한도에. 한도가 얼마? 1,000,000원. 이제 뒷지문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가 많더라도 1,000,000원을 넘어설 수가 없다. 여기 이제 신고에 관한 포상금 하나 정도 풀어보세요. 네. 자, 그 다음에 15번. 이 15번은 서식 문제인데, 우리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서식 옛날에 공부해 드렸죠? 그러면 자, 제대로 공부하는가 봐볼게요. 15번, 옳게 뭐한 것은 두 번째 줄. 두 번째 줄, 옳게 뭐한 것은? 짝지어진 것을 하나만 고르라, 모두 고르라. 모두. 거래 당사자가 다수일 수가 있어, 없어요? 각자의 거래 지분 비율을 기재해야 돼, 안 해야 돼? 맞네. 자,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러 올 수 있죠? 네. 부동산 무슨 용도를 기재해야 돼? 매수 용도. 매수 용도 반드시 기억하세요. 무슨 용도? 매수 용도. 아파트인지 일반 주택인지 레저용인지 이런 거 다 기재를 하게 돼 있어요. 매수 용도 동그라미 맞고. 매매 목적물이 집합 건축물인 경우는 무슨 면적을 적게 되세요? 전용 면적. 그 밖의 건축물은 몇 면적. 디귿 맞아. 집합 건축물은 전용 면적.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 머릿속에 알아야 되고. 자, 매매 아파트인 경우는 어디까지 기재해야 돼? 동호수까지. 맞습니까? 네. 자, 물건별 거래 가격란에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한 경우는 각각 부동산별 거래 가격 적어야 돼, 안 적어야 돼? 적어야 돼. 뭔가? 각각. 맞고. 그 자금 조달 입주 계획란이 있잖아요. 네. 이건 투기 과열지구 주택으로서 실거래가액이 얼마? 3억. 이거 적게 돼 있어요. 이 서식 문제거든요. 그러면 틀린 거 있어? 그럼 다 맞았죠? 네. 그럼 몇 번 정답? 5번. 몇 번 정답? 5번. 다 맞으니까 5번이지. 어? 비읍이 빠졌어? 네. 어디, 왜 빠져버렸어? 아, 5번에 그럼 비읍 넣어. 왜 비읍이 빠졌지? 아주 좋았어. 비읍이 빠졌네. 비읍 넣어놓고 5번. 자, 그러면 비읍 여기 도망갔어.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이제 제재 문제입니다. 제재 문제도 한번 풀어봐야 돼요. 바르지 못한 것. 자,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 조사에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3,000만 원 맞습니까? 네. 맞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공동 신고를 거부한 자 500만 원 맞아요? 네. 맞고.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서 거짓 신고를 조장 방조. 조장 방조란 말이 나오면 얼마? 500. 맞습니까? 네.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장 취득가액이 얼마? 100분의 5. 맞습니까? 네. 과태료 맞고. 자, 신고관청 신고 내용 조사이면 거래대금 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건 뭐요? 500. 여기서는 100만 원짜리 있다 없어. 500만 원의 과태료. 이거 거래계약서 사본 제출하지 않는 거. 네. 외의 자료 거래계약서 사본 제출하는 거. 500만 원의 과태료. 네. 그다음에 개공으로 하여금 신고하지 아니하게 하나 거짓 신고를 요구한 자가 거래 당사자 얼마? 네. 500. 여기는 100만 원짜리 있다 없어요. 네. 500만 원. 그래서 이제 바르지 못한 건 2개입니다. 맨 밑에 2개. 끝. 자, 부동산 거래 신고는 일단 이 정도 정리할게요. 네. 자, 그다음에 234페이지 제목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 취득할 때 특례 규정이 있잖아요. 네. 여기서는 딱 몇 가지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일단 3가지를 놓고 공부할게요. 자,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자, 몇 가지만 설명하고 문제 들어갈게요. 네. 취득 특례가 있어요. 외국인도 물론 알아야 되겠지만 이건 읽어보시고. 그러면 여기서는 이 단원에서 딱 3가지를 공부해줘요. 무슨 주의? 상호주의. 상호주의는 똑같이 한다는 소리죠? 네. 뭘 대상을 해요? 토지만 대상으로 합니다. 상호주의 제한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거고. 그 다음에 2번째 신고가 있어요. 뭐 있어요? 신고는 토지만 대상을 합니까?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해요. 부동산 등. 여기서 부동산 등이라는 것은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까지 말합니다.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과 부동산 등. 그러면 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 없어요? 허가는 뭘 대상을 해요? 토지. 허가는 뭘 대상을 한다? 토지. 이제 이게 흔들면 안 돼. 상호주의는 뭐 똑같이 한단 말이고, 신고 몇 가지 설명하고 문제 들어갈 테니까 칠판 봐보세요. 신고는 일단 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신고관청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죠? 며칠이네? 60일. 언제부터 60일? 계약 3개월. 그럼 여기서 계약은 주로 어떤 계약을 말해요? 증여. 그럼 왜 매매는 안 들어가? 매매는 외국인도 부동산 거래 신고했죠? 네. 그럼 여기서 신고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증여는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했죠? 네. 그럼 여기서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 예. 아, 이제 잘 알아먹네. 자, 이걸 위반하면 몇만 원? 300만 원이에요. 과태료. 좋았어요. 그 다음에 2번째. 계약 외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신고관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취득일로부터 60일이요? 6개월이요? 6개월. 그러면 여기서 계약 외 원인이 뭐겠어요? 상소, 경매, 판결, 판매권 행사, 법인은 뭔표? 합병. 그러면 이건 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신고. 이거 몇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이야? 과태료. 됐어요? 그 다음에 3번째, 계속 보유 신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계속 보유는 신고관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이걸 위반해도 몇만 원? 300만 원. 그래서 이제 60일, 6개월. 그러면 300, 100. 되게 쉽죠? 자, 300, 100 해봐요. 좋았어요. 그렇게 해보면 돼요. 간단하죠? 근데 신고를 위반하면 전부 과태료라는 거. 전부 뭐다? 과태료. 전부 다 뭐다? 과태료. 자, 그럼 허가 보세요. 허가 대상 지역은 허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그럼 허가 대상 지역 아는 대로 서술하시오. 주관식입니다. 그렇지. 군이 뭐요? 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이 문화재하고 이를 위한 보험을 보호구역. 지정문화재. 생이 생태경관 보존지역.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야가 뭐요?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내가 맨날 이렇게만 적었더니 또 어쩌고 저쩌고 그러네. 아, 이게 교육이란 게 그래서 무서운 거야. 이렇게만 적어놨더니 뒤에는 또 어쩌고 저쩌고 그래 끝내보네. 야생 생물 특별 보고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때는 신고관청에 신고요, 허가요? 허가는 사후입니까? 사전? 그럼 이때는 며칠이내 허가 불허가 통지? 15일. 그러면 이때 허가를 받지 않는 계약은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무효. 제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어떤 제재?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가 됩니다. 무슨 2? 그러면 이때 구비서류는 허가 신고서라래요, 신청서라 말했어요. 신청서에다가 계약 당사자가 뭘 제출해야 돼요? 합의서.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하나 더. 몇 개 더? 허가를 하면 뭘 발급해줘? 허가증. 허가증 발급해줘. 그러면 신고를 하면 뭘 발급해줘? 우리가 계속 신고 필증이라고 했죠. 여기서는 신고 확인증이란 말을 써요. 여기서는 신고 뭐다? 확인증. 여기는 신고 뭐다? 확인증. 신고 확인증. 여기서는 신고 필증이란 말을 안 쓰고 확인증이란 말을 써요. 자, 끝. 자, 문제 들어가 볼게요. 20번 문제 봐주세요. 20번 문제 보고 있어요? 틀린 걸 골라라. 애공이 상속동으로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계약입니까? 계약 외입니까? 계약 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관청에 신고. 맞습니까? 네. 맞고. 2번. 애국 법인이 경매 동거랍니다. 경매 참가하여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부동산 소재 관련 신고관청에 신고하죠? 네. 안 하면 100만 원이요. 벌금이요? 네. 벌금이요? 과태료? 과태료. 2번 틀렸고. 자, 신고 허가 신청은 전자문서로 가능합니까? 네. 가능하고. 자, 계약에 의한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맞습니까? 네. 맞고. 자,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취득한 것은 2년하고 2천. 맞습니까? 네. 징역 벌금 맞아요? 네.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 2. 뭐라 그래? 2. 아주 좋았어요. 자, 뒤에 넘어가 봐요. 넘어가 봐. 22번. 자, 22번은 단순 문제잖아요. 여러분들의 기회를 드릴게요. 지금 풀어봐요. 지금 풀어봐. 22번. 빨리 풀어봐. (22번) 문제. 응? 다 풀었어요? 네. 답이 뭐예요? 1번. 군문생략가 아닌 거 고르라 이 말 아닙니까요? 네. 1번 공원 보호구역은 이 속에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요. 2번 생태경관은? 들어있어요. 3번 야생생물? 들어있어요. 4번 군사기지? 들어있어요. 5번 지정문화. 다 들어있죠? 네. 그래서 몇 번 정답? 1번. 자, 23번 문제. 애국인 등의 토지 취득 허가 등에 관해 틀린 것을 골라. 신고관청은 애국인 등의 토지 취득 허가 구역 지역 토지 취득한 것이 당해 구역 지역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허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를 해줘야 한다. 맞는 말이에요? 네. 자, 2번. 애국인 등의 허가 지역 토지 취득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 취득 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3번. 애국인 등의 토지 취득 허가 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은 허가 신청 받은 후에 60일 내 허가 불허가 처분? 15일입니다. 몇째? 15일. 60일 틀렸고. 자, 애국인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토지를 취득할 때는 허가를 받습니까? 네. 맞고. 자, 애국인이 토지 취득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 신청서에다가 계약 당사자가는 뭘 제출해야 돼? 합의서. 신청서에다가 합의서 맞습니까? 네. 맞았어요. 그래서 몇 번이 정답? 3번. 자, 뒷페이지 넘어가 봐요.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 들어갈 겁니다. 자, 허가제. 자, 몇 가지만 설명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토지거래제. 자, 이론 몇 가지만 설명하고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보고 있으면 됩니까? 어떻게? 자, 뚫어지게 볼 필요는 없어요. 자, 어차피 뭐 자연스럽게 봐도 100점 나오는데 굳이 뭐 뚫어지게 봐도 100점 나올 필요 없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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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100점만 나오면 되잖아요. 그죠? 좋았어요. 아주 표정이 전혀 아니단 표정이에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럼 어떤 경우에는 국장이 지정하고 어떤 때는 시도의사가 지정해요? 두 개 이상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지역을 지정할 때는 국장, 같은 시도 안의 일부를 지정할 때는 시도의사. 그러면 지정 대상 지역이 있어 없어요? 그러면 아무데나 지정한 게 아니라 투기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결국 투기하고 뭐요? 지가. 이 두 가지 단어를 암기합시다. 이런 경우에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허가구역은 몇 년 범위 내에서 지정돼요? 5년 이내죠? 그러니까 뭐 3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절차는 허가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먼저 뭘 거쳐야 돼요? 도시계획위원회 뭘 거쳐야 돼? 심의를 거쳐서 지정한다. 근데 3년 지정했는데 투기가 근절이 안 돼. 그럼 어떻게 알았어요? 재지정, 연장이 아니라 재지정인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심의도 거쳐야 되지만 또 뭐까지? 의견 청취까지 하라고 했어 안 했어요? 했어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 의견 청취까지 해서 재지정 들어가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들어가. 그러면 허가구역 3년이고 어느 지역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공고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공고를 하고 나서 통지를 해줍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국장이 지정했을 때는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통지 들어갑니다. 근데 시도지사가 지정을 했을 때는 국장에게도 알려줘야 되지만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통지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 시장군수 구청장까지 넘어왔어? 넘었어요? 그러면 지체 없이 이걸 어디다 알려줘야 돼? 관할 등기소장. 언제까지 통지해줘요? 지체 없이. 누구에게? 관할 등기소장. 통지를 하죠. 통지를 하고, 통지를 합니다. 여기다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며칠 이상 공고를 해야 돼? 허가구역을 며칠 이상 공고하냐고, 공고 내용을. 컨닝했어? 오, 좋았어요. 눈치도 빨라. 7일 이상 공고를 하고, 며칠간 열람? 15일간 일반인이 열람토록 해야 된다. 이것은 내가 8.15 광복절이 아니라 7.15 이거요.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열람. 자, 뭐다? 7.15. 8.15 광복에서 한 달 빼면 돼. 7.15. 요약집이 없어, 이거. 기본서가 있지. 7.15. 어떻게 한다? 7.15. 어떻게? 7.15. 자, 그러면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저렇다 치고, 허가권자는 누구예요? 시장군수? 구청장.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 이해됐어요? 이게 허가권자. 근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할 수도 있어 없어? 그럼 시장한테 허가 내주세요. 그럼 웃기죠? 그러니까 협의 요청할 수 있어 없어? 그럼 협의가 성립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근데 국유재산 있잖아요. 국유재산은 허가 기준에 맞게 취득해갖고 통보만 해주면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봐 안 봐? 그러니까 국유재산은 통보만 해주면 끝나요. 협의 요청도 아니야. 국유재산.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이건데 칠판 봐보세요. 이쪽이 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고 이쪽이 허가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예요. 그러면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은 허가구역 내 모든 부동산이라 그랬어요? 토지라 그랬어요? 그럼 순수 건물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일정 기준 면적을 뭐 했을 때? 초과했을 때 허가죠? 일정 기준 면적 이하는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러면 주거지역은 기준 면적이 얼마? 180 이하는 안 받고 초과했을 때. 상업은? 200. 공업은? 660. 녹지는? 100. 미지정은? 90입니다. 됐어요? 그럼 도시지역 밖은 일반적으로 얼마? 250. 농지는 딱 2배. 500. 이면은 농지의 2배. 1000. 자, 이거 머릿속에 다 들어왔어요? 들어왔죠? 근데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이 기준 면적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 없어? 국장이나 시도의사가. 그러면 10에서 300% 범위 내에서 따로 지정해서 공고할 수 있어 없어? 그럼 거기에 따른다고 했어요. 갑자기 목소리가 줄었다. 그 요약집에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또 하나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은 오로지 소유권하고 뭐라 그랬어요? 지상권. 소유권하고 지상권 이전 설정이에요. 그러면 전세권하고 임차권 이전 설정은 허가 대상이 됩니까? 안 되죠. 그리고 무슨 계약만? 유상계약만 허가 대상.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유상계약이 매매하고 조합. 그러면 증여하고 사용대차는 허가 대상이 됩니까? 왜 안 되겠어요? 무상계약이니까. 무슨 계약이니까? 무상계약이니까. 그럼 상속하고 유증은 허가 대상이 돼요? 그 이유는 계약이 아닙니다. 그럼 허가구역 내 토지를 판결로 취득했을 때는 허가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다고 이미 적어놔버렸어. 이행 판결. 이미 적어놨어요. 여러분들 말하기 전에. 근데 없다란 말이 나옵니까? 아주 좋아. 본인 생각에도 웃기죠? 그럼 경매는? 경매는 허가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도 돼. 아까 문제 풀 때 한번 나왔잖아요. 문제 풀 때 한번 나왔어요. 없어도 되죠? 그 다음에 수용은? 토지 수용은? 계약이 아니잖아요. 근데 공매 중에서 압류부동산 공매는? 없어도 돼요. 압류부동산은 거의 경매하고 같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허가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몇 회 이상 유찰? 3회 이상. 3회 이상 유찰되면은 허가증이 면제가 돼요. 몇 회 이상 유찰? 그 요약집에 들어있을 텐데? 자, 91페이지 요약집 도표에 있잖아요. 거기 3회 이상 유찰되면 면제된다고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구나.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를 했어요?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있어야 되는데 3회 이상 유찰 심한 면제요. 압류하고 경매는 없어도 돼요. 기억 잡았어요? 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25번 문제. 25번 보고 있습니까?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허가구역이라는 설명 옳은 걸 골라라. 토지 거래의 허가권자, 변경 허가권자는 시도지사다. 시장군수, 구청장. 허가권자는 시장군수, 구청장. 자, 2번. 허가구역은 지정은 공관도 15일의 효력 발생? 5일 후. 이거 허가구역 공고하잖아요. 5일 후. 아까 안 적었네. 언제 효력 발생해? 5일 후. 5일 후에 발생해요. 15일 후가 틀렸고. 3번.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권을 이전할 때 유무상에 관계없이 허가를 받았다. 맞아요? 무슨 계약만? 여기에요. 유상계약만. 유상계약. 무상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경매. 4번. 경매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 거래할 때는 허가 받아야 돼? 경매는 허가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고 여기 적혀 있잖아요. 허가 안 받아. 그 다음에 5번. 허가권자는 허가 받은 목적으로 토지 이용하지 아니한 자는 이용 의무 최초 이행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1년에 몇 번씩? 한 번씩.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습니다. 26번. 토지 거래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걸 모두 맺겠냐?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원칙적으로 허가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민법에 의해서 부동산을 교환하면 허가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토지에 대한 지상권 설정 계약은 허가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증여는 없어도 돼. 경매는 건물에 대한 전세권은 없죠. 토지를 대상으로 하죠. 그 다음에 압류 부동산 공매는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몇 개? 4개. 너무 쉽죠? 뭔 깔려? 헷갈려. 그럼 음에서 27번 하나 더. 면적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줄 면적 기준으로 옳은 걸 골라라. 면적 기준으로 옳은 걸 골라라. 주거지역은 330이요? 180. 상업은 660이요? 200. 녹지는? 100. 250 틀렸고. 도시지역 외곽 농지는? 500. 800 틀렸고. 임야는? 몇 번 정답? 5번이 바로 정답이구나. 자, DP 넘어가 보세요. 자, 29번 한번 봐드릴게요. 몇 번? 자, 29번은 우리가 판례입니다. 판례. 이건 이제 우리가 판례는 주로 안 다뤘는데 허가구역과 관련된 판례예요. 이 판례 문제는 여기 문제집에서 공부를 해야 돼. 이해됐어요? 네. 단원별로 이렇게 판례 문제들 있잖아요. 틀린 걸 골라라. 사이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뭐라고 판사가 정의를 했냐. 위계, 기타, 사회통념, 부정이라고 인정된 행위에서 허가를 받는 자를 의미한다. 맞습니다. 판사가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예, 맞는 말이고. 사후 허가 받을 걸 전제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뒤 사후 허가를 받았어. 보통 이제 허가 받을 걸 전제로 해서 미리 계약할 거 아니에요. 네. 받았어. 그러면 유효성 소급하여 인정될 수 있겠어요? 계약 체결 싫어? 네. 예, 소급합니다. 계약 체결할 때로 소급해요. 맞는 말이고. 자, 3번 국유재산법 국유재산 또 그러면 국유재산을 취득 처분한 경우서 허가 기준에 적합하게 취득 처분한 허가관찰 그 내용을 뭔만 하면 통보만 해도 허가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통보만 해도 돼? 네. 뭔만 해도? 국유재산은 그래요. 그 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 계약 당사자에게 시장군수 협의 요청할 수 있어 없어? 협의가 성립된 때도 허가를 받아야 돼? 아니요. 협의가 성립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받아야 한다고 틀렸네. 허가 받기 전의 거래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잠탈 이런 경우는 무효입니다. 네, 이것도 판례입니다. 판례. 개념 잡았어요? 네. 자, 30번 하나만 더 풀고 칠게요. 자, 30번 허가제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걸 고르라 그랬어요? 틀린 거? 왜 옳은 걸 고르라 그랬어요? 출제자 마음이죠? 자,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를 이용하자 허가를 받은 신청해서 허가를 해서는 안 됩니까? 이것은 허가 이용, 토지 이용 목적에 적합하죠? 네.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자, 2번 보세요. 도시군 관리계획 등 토지 이용 계획이 새로 수립되는 지역으로서 토지 투기적 거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지 우려가 되지 않아도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 아까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뭐요? 투기하고 지가. 이런 지역이어야 돼요. 3번.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구청에서 허가구역 지정 해제 요청이 이유 있어. 이유 있다. 이게 중요해요. 해제할 수 없어요. 하해야 한다. 이제 허가 해제해 주세요. 축소해 달라고 요청 들어오죠? 그럼 이유가 있다면 의무적으로 해제하거나 축소하여야 한다. 의무조항입니다. 없다가 아니라 해제해야 돼. 이유 있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관리 체결한 당사 공동으로 시도지사 허가,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 누구 허가?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 누구 허가?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 누구 허가? 누구 허가? 예, 그래. 자, 시도지사가 아니에요. 네. 자, 그럼 5번. 국장이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뭘 거쳐야 돼? 심의. 근데 재지정은 심의 플러스 의견 청취까지 하나 더 들어가. 네. 처음 지정할 때는 뭐만 거치면 돼? 심의.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쉼 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어느덧 1시간이 흘렀어 안 흘렀어? 그러면 이걸 기념해서 어떻게 해야 돼? 쉬었다가 들어가 볼게요.